어떻게 많이 가, 또 하지 뭐.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 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의 이양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저 바뀐 거 있죠? 네. 형님도 뽀로로. 안경이 없습니다, 안경이. 네. 안경은 어제 좀 늦게 가갖고요. 네. 새벽에, 오늘 1시 반에 일어났어요. 1시 반에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아니, 일찍 주무신 겁니까? 아니요, 10시 반쯤 잤는데, 네. 10시 반쯤 잤는데, 우리 조카애가 네. 군대에서 나왔어요. 아, 군대에서? 네. 그 뭐지? 휴가. 아, 휴가. 그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카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않습니다. 걔가 뭐 아껴갖고, 1년 만에, 1년 2,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기휴가? 네. 그 전에 뭐 딴 거를 갖고, 코상휴가 받고 나왔는데, 그게 요번에 문제됐던 무슨 사당? 네네. 네. 어쨌든. 같은 높은 사람이래. 근데 자기는 여단이라 그러나? 네. 동원부대 있어. 그런데, 뭐, 머리 아프다 그러대, 요새요? 28사. 예. 몰라. 모르겠어. 난 정확히, 그 개념을요. 네. 근데 하여튼, 걔가 나왔고, 좀 늦게 잤는데, 피곤하니까 또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1시 반에 일어났어, 1시 반에. 네. 1시 반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일찍 왔어요, 오늘 또. 회사에 오니까 5시에요. 근데 중요한 건 5시에 왔어요. 문은 열어줍니까? 아니, 5시에도 일하는 친구가 있죠. 네, 있습니까? 왜냐면 새벽 방송 타는 친구들 있으니까. 네. 근데 5시에 차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 아저씨한테 전화했어. 좀 빨리 네. 오시면 안 되냐 했더니 자기 일어났대. 네. 그래서 심심하던 차례. 그래서 왔어. 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라를 까먹었네? 기사 아저씨랑 그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도 좀 하시고 그러시죠. 아니, 그 아저씨도 딴 데 가셔. 아, 가셔야 돼요? 그 아저씨도 제대로 된 밥 먹으러 가죠. 나같이 허접하게 못 먹어. 그 네. 아저씨는. 그래갖고 싹 하는데, 뭔가 이상해. 네. 주식이 잘 안 보여. 아침에.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고 왔네? 눈에 뵈는 게 없으셨군요. 근데 나는 안경을 안 쓰면 있잖아요.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온 날은 네. 주가 한 30포인트 올라요. 근데 오늘 그래서 30포인트 올라갈 줄 알았더니 10포인트 10포인트밖에 안 오르네? 네네. 최소한 20포인트 올라가는 거로. 근데 어저께 이겼어, 졌어. 어제 이기셨어요. 아, 그래요? 네. 나 오늘 업해야 되는데? 업하십시오. 나 오늘 무조건 업이야. 네네. 20포인트는 최소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아니, 어찌되었건 간에요. 네.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좀 살아나고 있어요. 어저께는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요. 네. 외국인이 팔고 연기금 투신 샀거든요. 네. 어저께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오늘은 다시 코스피 아침부터 좀 사는데 뭐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800억 정도 내외 사는데요. 지금까지 주체별 움직임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그 페드 뭐 잭슨홀 컨퍼런스의 영향을 뭐 거의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 강도가 좀 줄었다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홀 그 전후에서 매수 강도는 줄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연기금은 매수에 대한 기조 유지하고 있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다만 또 이쪽 같은 경우도 매도 규모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대금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현재 시간 2조 2천억이니까 거래대금은 여전히 뭐 그 많지 않은 상황, 뭐 4조 언도가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보험 투신권 매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그 수급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개별 장세는 뭐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특징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부터 예. 동초가 저부터 할게요. 오늘 동초가 때부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동초가 기억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개인적으로 보면 전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중에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갈 때가 8시 57분이에요. 8시 57부터 9시 5분 정도가 저는 100이 돌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약간 더 꺾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1시 넘으면 훅 꺾여버려요. 네. 2시 넘으면 확 꺾여버려요. 네. 예, 근데 오늘 딱 8시 58분에 제일 효과 셌던 거는 현대중공업이었다? 기억나요? 맞습니다. 2.5%. 네. 근데 보통 사람은 겁이 나잖아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전 바로 얘기를 하죠. 네. 현대중공업은 이상합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올랐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또 가스공사 이거 LNG 그런 거 얘기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뭐 그 가스공사에서 LNG선 6척을 발주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또 보고서가 영향이 좀 있었어요. 대우증권에서 오늘 보고서인데 최근에 그 중소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완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많이들 올라갔었고 어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
컴투스가 이제 급락을 했던 그런 그렇게 많이 모습도 늘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형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변해서 거래량을 실은 이런 그러니까 모습들이 어저께 예. 뭐죠? 그 코스맥스 이런 것도 네네. 긴 꼬리 달아 윗꼬리 달았대? 예,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일부에서는 중소형주가 좀 과도하게 좀 과열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시켜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좀 대두가 됐고. 아니,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거 있어. 왜냐면 네. 아니 그냥 제가 뭐라고 특정 주식은 저는 맨날 그렇잖아요. 성격을 아시겠지만 잘 나가는 주식 절대 퇴짜를 안 넣거든요. 네. 하지 안 거는데 화장품 관련 주식 있잖아요. 네, 득보까지 다 올랐죠. 득보도 그렇지만 100%짜리 있어요. 네. 100%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키움증권사 어련히 알아서 100%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막 상들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런 걸 제가 느낌 잡는데요. 또 그런 건 좀 솔직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그 순화해서 표현하면 그 퍼스트 티어가 있고 서드 티어 쪽, 그러니까 세컨드 티어도 아니고 거의 이제 서드 티어 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냥 그러니까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냥 너도나도 중국 해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너도나도 중국해서 좀 너무 심하게 이제 밀어붙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그런 맞아.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좀 쉬어갈 타이밍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완전히 뭐 그 테마주들처럼 꺾이는 흐름은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 네. 참, 그래갖고 여기 혹시 지금 오늘 지금 몇 분 계세요? 1427분 딱 계시는데요. 네. 혹시 친구분 중에 오늘 안 나오신 분 있죠? 빨리 전화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 그분이 또 나오잖아요. 2주 전에 나왔는데, 네. 열화 같은 성원. 팟빵에서 한 10분 나셨어요. 이분 꼭 모셔야 된다. 막, 일부에서는 이제 뭐, 고정을 잡으셔야 된다는데, 고정. 누차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기에 출연자를, 저희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저높이 키움증권 사장님의 명을 받은. 명을 받은 사장님이 제가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명을 받은 팀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의 명을 받은 존경하는 우리 PD님이, PD님. PD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책임은 PD님께. 모든 결정 PD님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을 간청을 드렸죠. 네. 조심스럽게 네. 이분은 꼭 모셔달라. 했더니 드디어 이제 받아주셔갖고 바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이재석 전문가입니다. 이재석님. 네. 중국 전문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우공이산, 예 중국을 우공예스. 이렇게 수박 발음 겉핥기로 먹었어. 이렇게 핥은 게 아니야. 어. 직접 중국에서 계셨죠. 그렇지. 그죠? 중국에서 삼성그룹에 이제 계셨다잖아. 계셔서 직접 이제 직접 때문에 중국 이제 현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또 이제 중국의 진짜 트렌드 이런 것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안 오신 분이 꼭 오셔야 되겠고요. 올라오시고요. 혹시 못 보신 분 지금 나가시는 PD님이 분은 센스가 있어. 오늘 같은 오늘 날 이렇게 무조건 딱 이재석 전문가님 무조건 꽂아주시고.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건 여기 뭐 VOD건요. 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이따 훅 지나가면요 2번이라도 들어야 돼. 중요한 날인 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갔고요. 광고도 꼭 들어야 되고. 광고. 근데 예. 웃긴 소리 하지 마. 네. 그거 보면 그게 또 올라가네. 뭐야? KT뮤직 로에는 쉬는데요. KT뮤직이 로엔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있어요. 쏘리바다 이런 것도 올라. 쏘리바다 100% 아니야? 소리가 지금 100%일 건데. 그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소리해집니다. 자꾸 그럼 그러면 죄송합니다. 소리는 100%.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거 삭제. 광고에 괄호 이렇게 항상 쳐놓잖아요. 소리바다에 괄호. 그거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어라. 이거 쏘리예요. 이렇게. 이건 예. 쏘리입니다. 이건 무시. 네네. 이거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 죄송합니다. 네오위즈 인터넷은 죄송합니다. 네오위즈 인터넷은 키움증권 보고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플러스긴 합니다만 양봉 진행은 아닌데 지금 네오위즈 인터넷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오늘 갑자기 귀가 팍 죽네. 잘못해갖고. YG 엔터가 오늘도 강세예요. 그건 그렇고요. 네.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저는 하나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요? 21 공민지가 성형수술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공민지는 또 공민지 나름대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CL의 영원한 팬이야. CL의 팬인데 공민지가 수술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봄한테 올맞나 봐. 근데 이게 뭐냐면 대성이는 대성이대로 맛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수지도 수지가 예쁘긴 하지만 수지의 매력은 촌스러운 데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촌스러우냐? 이 막말 중에 개 막말. 빅뱅에서 녹음 떠갖고 내가 어디다 올린다. 뭐 촌스러워 이 사람은? 빅뱅에서 물론 나도 촌스러워. 근데 빅뱅에서 누가 촌스럽냐면 대성이가 아니야. 승리가 촌스러워요. 승리는 네. 너 내지 솔직히. 네. 그리고 너 내냐?
누가 그 공민지도 공민지 그 촌스러운 맛이 있는데. 아니지. 공민지는 그 실망이에요. 다이내믹한 춤으로 가는 거지. 걔는. 아, 그렇죠. 근데 이거 노래도 잘해. 네, 그래서 그 매력이 좀 이번에 반감되지 않았나. 아, 그리고 또 걔는 또 1호 담당인 거 알아요? 그렇습니까? 팀에서 1호 담당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21이 YG죠? 응. 21이 좀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올라오고 있는데 YG 엔터가 YG 엔터는 일단은 그 루이비통 총매제 일단은 뽕한 대 맞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 사람 오늘 좀 잡아가는 거로 보고 있고요. 저는 YG도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SM이 갑이다라는 생각 여전히 근데 SM 도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가만있어 봐봐. 네네. 아, SM도 꾸준하게 올라오네요. 네. 올라갔고요. 오늘 아까는 올라가는데 아침에 나 이거 아닌 것 같았는데 올라가던데 어떻게 됐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계속 TV. 했어요? 확 윗골이 달았네. 다 요거 좀 심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그 구글이 인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트위치라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900만 불인가요? 9천 받다는 거 엄청 돈 주고. 1억 달러. 1억 달러로 아마존에서 인수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TV 난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아프리카 TV는 제가 말해봤지만 난 틀리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의 대세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솔직히 이건 있어요. 뭐냐면은 트위치,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트위치 TV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인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게임 중계를 하고 있죠. 라이브로 이제 게임 중계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투니버스 보셨죠? 예전에 이제 CJ ENM에서 아니면은 이제 그 온게임넷 이런 채널에서. 알아. 그 스타크래프트 막 중계해주고 막 게임들 중계해주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얘네들 트위치 TV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돼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그러니까 메인에 들어가면 되게 막 정신없이 돼 있잖아요. 근데 트위치는 되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저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좀 편하게 돼 있고 유튜브하고 연계가 뭐 물론 아프리카 TV도 잘 돼 있지만 트위치가 좀 더 잘 돼 있어요. 유튜브 연계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쪽에 좀 높이 평가를 받았다. 다만 확장성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프리카 TV가 좀 더 확장성에 대한 쪽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력이죠. 그러니까 이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아프리카 TV가 이제 국내 기업들의 단점은 뭐냐면 이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쪽에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실패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네이버쯤 돼야지만 이게 성공을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본에 투자해갖고 계속 실패하다가 라인 결국엔 대박 하나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그 계속해서 진행했다가도 북미에서도 계속 이제 실적 안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 터졌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이제 뭐 일본에 진출했지만, 북미 지역 진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탐색하는 정도 수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뭐 트위치를, 뭐 다음도 다음 TV가 있거든요. 좀 약간 지겨워지네, 네, 장난이. 다음 TV가 있어서, 좀 정리가 안 돼. 아프리카 TV가 그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는 트위치 인수했다고 해서 그건 좀 아니다. 여기 게시판에 쓰신 분 보여요? 예, 아니, 안 보여요. 저는 채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죄송하네. 저희가 잘못한 안 보여요. 채물님. 네. 졸다가 2시가 되니 잠이 달아났대. 네. 자기가 하도 햇소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주무셔야 되는데. 근데 농담이고요. 제가. 조용히 소곤소곤 얘기하죠. 소곤소곤. 네네. 제가 한 2달 동안 약간 제 관심법이 약해졌었어요. 관심법. 솔직히. 그리고 2달 내내 졌잖아요, 제가요. 이번 달도 지고 있어갖고, 관심법이 이렇게 상향될 때가 있고, 약해질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좀 좋을 때가 있고.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이 올라갈 때고 약해질 때인데, 바이오리듬이 제가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지금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좀 되는 문제야. 어저께 딱 봤더니 얼굴이 대박 커졌더라고. 내 얘기 원래 컸지만. 듣고 떠드세요. 네. 딱 이거 올라가는 거야. 전 소중하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관심법이 올라갈 때 먹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어저께 뭐 했죠? 어제 관심 없어요. 어제 저거 하셨죠. 어저께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거. AJ 렌터카 그거 하셨죠. 이게 오늘 훅 올라가네. 네. 아자 렌터카.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내년쯤에 차를 한번 다시 살까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SK 네트워크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는 AJ 렌터 갑자기 눈에 띄들으면서 레포트가 났잖아요. 네. 요게 좀 사네요. AJ 렌터카. AJ 렌터카. 그러니까 관심법이 좀 살아난다. 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거 있잖아요. 현대 EP. 네. 이건 무슨 얘기야? 현대 EP는 주가 조작 그 얘기가 또?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때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현대 EP 관련된 뭐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중소형주의
어떤 전반적인 투심에 대한 위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대우증권 보고서 뭐 현대 EP와 관련된 뭐 조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엮어지면서 중소형주가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에 우리가 스토리텔링 기업들이죠. 그런 쪽이 좀 쉬면서 대형주 섹터가 이제 인덱스 플레이를 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 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가 과거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모르겠어요. 뒷받침 근데 지금 컴투스에서 보게 되면 실적이 뒷받침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어우 서프라이즈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토 보게 되면 이제 토비스 같은 거, 그죠?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MPK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은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좋다라는 거죠. 약간 지겨지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요. 네. 그거 갑자기 봐주세요. 네. 아, 제가 관심법이 되니까 별의별 걸 다 맞춰. 뭐? 팟빵 게시판 미리 좀 들어가 보자고요. 네. 아, 어저께 혹시 여기서 솔직히요. 어저께 1,400분 중에 어저께 혹시 꼼꼼 체크 혹시 보신 분 한번 1번 한번 쳐보세요. 꼼꼼 체크 어저께 봤다 하신 분이요. 전 솔직히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네. 보신 분 계시네. 아, 6분이죠. 네. 제가 말한 거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전 몰랐는데, 그거 네네. 읽어봐봐, 거기. 예. 게시판에. 롯데칠성이 계속 올라가는데 맥주 클라우드 때문인가요? 네, 맥주 클라우드를 제가 요즘에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갖고, 잠시만요. 네. 내일 있죠, 내일 목요일이죠. 아니, 목요일 날. 맥주 전문가 특별 초청합니다, 저희가. 아, 맥주 전문가? 진짜 맥주 전문가. 맥주 전문가. 아니, 그 어제 미팅은 사장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원래 그 이석준 대표님 나오시나요? 이석준 대표가 나오죠. 아, 이석준 대표? 그 맥주 전문가 진짜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진짜 맥주 전문가 나오고요.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예, 이학영 위원님 불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맥주 클라우드, 롯데칠성을 얘기하시는 거는 불법이다. 불법이지, 그건, 솔직히. 예. 무학, 롯데칠성 이런 거는 이제 불법적인 주식으로.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승호님 빼고는 화장품이 비싸다고 하네요. 예언이 맞네요. 와우, 대단해요. 그래서 와우 TV입니다. 와우가 나오잖아, 바로. 근데 자기 어저께 큰 잘못했어. 네네. 바로 옆에 모 증권사 팀장님 계신데 네. 그 양반이 코테치라 7만 원에 사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거를 있는 데서 삿대질까지 했다면서. 삿대질을 안 했어요. 그냥 네. 은근 슬프시 그냥 표현한 거지. 그분은 그분까지 딱-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분이 딱 기분 나빠하는 표정 나왔지. 아이, 그냥 똥 씹은 표정. 아니죠. 그렇지 속으로 않았어요. 개 XX. 아니, 그분이 어저께 토킹했어요. 1등 했어요. 아, 그랬어? 네. 그분이 1등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 팬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분 잘 모셔야 네. 되는데. 아, 그래서, 그 얘기 아니라,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현대백화점이랑,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세님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듣보잡, 하나 갤러리아, 투마로인지 뭐야, 그거 뭐야? 하나 갤러리 투데이? 내가 예전에, 어. 야, 이거 백화점, 제가 여름에 그랬어요. 올해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주가 좀 빠졌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뭔데? 백화점에도 중국 애들이 보이더라. 중국에서 안 해요, 백화점. 안 했습니까? 예, 예. 근데 중국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요즘에도 강원랜드 그 얘기 계속 나오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강원랜드 그 얘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제가 그냥 얘기한 건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쪽도 지금 계속 오늘 오르고 있죠. 아니, 그게, 네.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번에 딱 추석 때요. 추석 때 네. 백화점에 면세점에 가보세요. 면세점에 물건이 동납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 같은 데 위에 면세점이 있잖아요. 네. 본점에 있고 잠실 동나잖아요.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1층부터 짝쓸이 또 올라가, 이 친구들이요. 싹쓸이 하는 거죠, 싹쓸이. 싹쓸이가 다 올라가요. 예? 예, 그리고 단일 점포 기준을 보면요. 그 뉴스에 나는 겁니다. 검색하시면 구글링 해보면 알아요. 네이버 하면 안 나오고요. 구글링 하면 좀 나오는데, 단일 점포로 매출 증가가 높았던 건요. 하나 갤러리아, 여기 이 갤러리아가 아닙니다. 하나 갤러리아 청담동 명품점이 1등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그 구정 대비 매출 증가 1등 했거든요. 요번에도 엄청나게 팔릴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데, 여하튼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마 그 역시 중국 사람이 뭐 싹쓸이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좀 심하죠, 솔직히. 그죠? 결론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 넘어갔습니다. 네. 구남재 레포트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오뚜기를 하신다면서요?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왜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도 이등병 때 스낵면을 먹어갖고, 스낵면 냄새만 맡아도 싫었어요. 나는 이제 라면을 저는 원래 되게 안 좋아했고, 어렸을 때는 라면을 거의
그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요, 라면을. 근데 이제 근데 군대 가갖고 고참이 저희는 이제 볶음면으로 스낵면이 나와갖고 스낵면을 진짜 오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낵면이 또 불법 아니야? 불법은 아니고 보급품으로 나왔어요. 보급? 보급품으로. 예, PX 하는 게 아니라? 나왔는데 이 제목이 오늘 보니까 오뚜기가 이제 라면 기업이다. 농심의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농심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간다. 근데 최근에 특이한 건 뭐냐면 오뚜기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오뚜기 점유율,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오뚜기 라면이면은 거의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떠리로 껴주는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 사면 라면 껴주고, 뭐 소주 사면 껴주고, 뭐 참치 사면 껴주고. 소주 사는데 라면을 왜 껴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껴줘요. 아, 그래? 예. 소주에다가 라면 많이 드시고요. 아, 그래? 차가운 피자에다가도 많이 먹습니다. 식은 피자에다 또 소주 먹으면 또 잘 드시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다 거짓말 들통난다? 아니에요. 진짜로 각종 제가. 음주문화의 전문가 나와. 진짜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라면, 스낵면, 뭐 하여튼. 그래서, 진라면이구나, 진라면. 유현지 선전에? 예. 그래서 라면 막 껴주고 그러는데,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번들 상품이었어요. 아니, 오뚜기 라면. 알프라님이 자기 편이야? 네. 아니요? 맥주에서 덤으로 주던데 맞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번들 제품이었어요. 항상 오뚜기 제품은 거의 진짜 뭐 돈 주고 사는 제품이 아니고 번들 제품이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지금 이제 그 오뚜기가 보게 되면은 프리미엄 전략이 아니고 그 가격을 되게 싸게 그러니까 요즘에 라면 가격도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난 모르지. 지금 프리미엄 전략이 아니고 지금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 착한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을 좀 늘려가고 있고요. 이제 밑에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거죠. 증설. 증설했다. 증설을 마쳤는데 이 점유율 상승이 계속해서 단순한 가격 상승,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맛도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는 오뚜기가 이제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그래갖고 야 이거 오뚜기라면 맛있냐 맛없냐, 어떤 게 맛있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오뚜기가 뭐 좋다, 맛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고 이런 가격과 플러스 맛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을 늘려갔는데 증설까지 했으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지 않겠니? 라는 건데 최근에 주가가 좀 세서 조정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 이 얘기만 하나 간단히 드리고 네. 그분이 나오셨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네. 하겠는데요. 이게 94년인가 93년에 상장했어요. 네. 뚜기뚜기. 그리고 제가 오뚜기는 기업 탐방만 5번 갔어요. 메뚜기 친구 오뚜기. 그 회장님이 아직도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인상이 너무 좋아요. 거기 갔던 사람들 다 회장님?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IR이나 탐방 처음에 많이 갔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IR을 전체 기관 초청해서 갔거든요. 네. 처음 봤어요. 안양에 공장이 있는데요. 1공장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갈비집에서 갈비를 먹여줬어요. 네. 진짜로. 그런 데 없거든요. 그리고 네. 회장님이 그때도 60 넘으셨는데요. 매일 점심 때 오뚜기 제품을 못 드신다는 거야. 예. 그리고 공장에 참기름 공장을 데려갔는데요. 그것도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보다 주가가요, 한 60배 올랐습니다, 지금. 60배. 네, 근데 이 회사는요, 이미지랑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라면, 맛은 내가 몰라. 회장님은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는 걸 거야, 이것도요. 네. 네,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는 회사는 엄청 좋다. 이미지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상당히 이 회사는 신뢰한다. 그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실적 이런 건 제가 잘. 회장님은 좀 물러나시고 아드님이 물려받으셨나 본데요. 아, 그래요? 돌아가셨나? 네. 아니,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표이사분 연세가 59년생이니까, 아무래도 아드님이 물려받으신 게 아닌가. 연봉이 15억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검수하시죠. 네, 검수하시죠. 네, 검수하셔. 네. 네.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 아마 기부도 절반 이상 하실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지.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으로 물러났네. 또 팩트를 찾아주시네요. 우리 대표님이요. 네. 명예회장님으로 물러나셨다는 얘기네. 네네. 그분 훌륭한 분이야. 네. 진짜 했고요. 오늘 이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3주 동안 정말 했잖아요. 이분 네. 다시 모셔야 된다고 얘기해갖고요. 네. 드디어 높은 분까지 결제가 나갖고 지금 왔는데요. 우리 이성원 대표가 속 시원하게 소개해 해주세요. 증권사 통틀어서 리테일 쪽에서 이 중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손꼽아라라고 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진정한 중국통. 그죠? 중국에서 아예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셔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키움의 단 하나뿐인 독보적인
중국 전문가 이재석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바쁘시죠? 그렇진 않거든요. 지난번에요. 네. 우공이산. 네. 네. 발음이 잊어먹어서 솔직히요. 어떻게 발음했죠? 발음이요? 내용은 아직 기억하시나요? 그건 알죠. 내용은 아시고요. 네. 저도 갑자기 위공이산. 웨이공 아까 대충 아니네. 우공이산 뭐 이랬는데. 네. 근데 그래갖고 저희 후기나 이런 데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정을 해주셨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부로 모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시려면 거기 가입하시면 네. 낫다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워낙 준비하신 거에 비해서 말씀을 다 못 하셨잖아요. 예. 오늘 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중국과 한국과 홍콩을 좀 비교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0포인트와 중국의 2,000포인트 차이가 우공이산 등고잡이에 좀 차이가 있다의 관점을 좀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달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이 우리나라도 좀 답보의 상태에 있죠, 코스피가. 네. 중국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유리한 이유들, 네. 유리한 업황들을 좀 이제 설명드리다가 끊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매우 강입니다. 네네. 그렇죠. 요즘 유오코 업종들은 네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인데 네.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몇 개의 업종이지만 전반적으로 수많은 업종들을 바라봤을 경우에 중국이 좀 강인 부분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마 철도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철도 관련 기억나시나요? 말씀이셨죠? 네. 그래서 니커타 총리가 아프리카라든지 네. 유럽을 갔을 때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네. 가면서 자신이 하나 갖고 오죠. 뭘 갖고 오냐면 철도 건설 수주를 따옵니다. 이걸 따오는 거를 누구 주냐면 자국기업을 주는 것이죠. 네. 자국기업이 거의 두세 개 기업이 거의 나눠가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의 철도 업종들도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의 면적의 50배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의 내수적인 그런 철도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수출이라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내수에서의 성공과 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수출로서의 성공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큰 주가의 상승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수에서의 계속된 철도의 성장과 그리고 수출 속에서 정부의 지원책 속에서 네. 성공하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철도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하나 생각나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도 네. 신문 매일경제연가 어디에서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메트로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네네. 납품하는데 거의 롯데는 독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거도 너희도 들어와라 했는 모양이에요. 혹시라도 한두 개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그게 중국 그런 대표적인 회사일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 전문가님 하면 그 주식 선택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오! 야, 돈 버는 거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 우리가 이제 요코 주식에 열광하는 게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는 이제 그로스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에 대한 쪽이 이제 막 그 산업화를 하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성장이 정말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알 수 없는 거니까 이 중국 주식에 대한 쪽도 특히 철도 주식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 정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이게 같습니다. 우리나라 20년 전에 대우중공 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요. 또 그 부품주는 또 얼마 어마무시할 거 아니야? 그 부품주만 해도.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 철도할 때마다 이상한 주식 있잖아요. 네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하에다 물 받고. 대하에다 물 받는다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거. 대하에다 물 받고. 그런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문가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네. 거를 딱 집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키워드림에서만. 그러니까 키워드리면서. 네. 네, 다음 거 좀.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좀 느린 관점이 있어요. 좀 거시경제적인, 좀 긴, 매크로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2013년도 지금 자료 보시면은 1월 24일 날 중국 정부가 아주 큰 전략을 발표한 게 있었고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아마 메인 기사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 당일날. 네네. 중국의 중점 산업 M&A를 통한 대형화 방안. 키는 저거죠.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자를 키워주자.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이 대형 업종에서
키워주겠다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즉 과거에는 지금 이런 단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국에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그 기업들이 크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큰 기업들을 강하게 밀어주겠다의 관점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잠시만요. 네. 적어놔. 그러니까 대구에서 강구로 좀 적어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오늘 제목이야. 뭐냐면 지금 약한 업종들이 지금 말씀 주신 업종들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흥분됐어. 철강, 조선 이런 기업들이 다 약한 탑이 다 업종이니까. 나오네. 대구에서 그러면은 강구로. 우리나라 그 업종을 사면 안 되고 중국에 있는 거 사야겠네요. 그 그러니까 업종들을. 지금 전문가님이 키워드에 오시면 또 꼭꼭 집어주니 그걸 사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 이재석 전문가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당근이지. 어디서 찾아? 키워드리면서 키워드리면서 찾아야지. 누구를 이 제차 석자 전문가님. 안으로 어이게 밖으로 어이게 밖으로지. 밖으로입니까? 맞습니까? 아,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리시면은 제가 통상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여의도에는 2명이 대서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방송국의 유재석 씨. 제가 틀렸단 얘기네. 또 한 명은 정권가의 이재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센스가 있게 얘기해서 네. 오히려 그런 말씀할 기회를 드렸잖아, 제가. 네. 센스 있는 남자야, 내가. 아니죠. 대구에서 강국 좀 외워놔. 네네. 이따 제목이야. 대국에서 강국으로. 대국에서 강구로 가는 업종은.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글로벌의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랑 중국의 자동차랑 이제 평균적으로 비교해 봤을 경우에 성장성이라는 게 주가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죠. 점유율을 뺏기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새로운 시장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시장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점유율도 늘어나겠지만 중국은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철도처럼 수출을 하는 게 남아있다라는 그것이 그렇죠. 이제 하나의 중국에 남아있는 큰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품질이 안 된다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품질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품질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요, 잠시만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이 정확한 게요. 제가 또 아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엄청 따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시청자님도 혹시 알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뭐든지 말만 하면 엄청 따지는 친구가 있어요. 뭐만 하면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뭐 그 트집만 잡고 이것 때문에 안 된대,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그 친구가요. 작년 여름에 노트북을 샀는데요. 혹시 젊으시면 아실 거예요. 인민에어라고 있습니다. 인민에어라고. 인민에어. 그거 누가 샀냐면요. 여러분 혹시 조금 아시는 분인데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왼쪽을, 제 왼쪽을. 바로 이 친구가 인민에어를 사는 친구야. 네. 그러니까 노트북 사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저번에도 그걸 사라 그랬잖아. 가격대 성능비 짱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점차 과거에 이제 중국의 품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등한시했던 부분이 기술력의 격차가 점차 좁아지면서 지금 이미 PCA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점유율 1등으로 등극을 해 있고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네, PC는 중국이 이제 1등. 뭐야, 그 삼성전자 노트북 1등이라던데? 샘숭. 삼성?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서 1등인가? 그러니까. 오케이. 예. 네. 근데 아직 뭐 자동차 같은 경우라든지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중요한 건 아직 안 돼 있는데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이 멀다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합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랑 했다가 그렇죠, 맞아요. 완전 뭐 기술력을 빼갔다. 어쨌거나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점차 기술력을 좁혀가고 있다는 관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남미 쪽의 수출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도 이러한 중국의 대형화 중점 방안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 상당돼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지만 중국은 많거든요. 그 안에 결국 지금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특정 종목을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요. 네네. 전문가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현은 잘 안 나는데 뭐 상해 기현이나 큰 것들 있잖아요. 네네. 1, 2위 하는 것들. 그런 게 홍콩 통해서 거래가 된다는 건가요? 지금 홍콩에만 상장돼 있는 좀 우량한 자동차 기업들도 있고요. 예. 홍콩에는 상장돼 있지 않고 중국 A주 본토의 상해에 그 다 거래가 된다는 거죠. A주는 아직 거래가 안 되고요. 홍콩만 거래가 되는데요. 제가 좀 이따 다음 장에 아마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빨랐네, 질문이. 네. 예.
A주에 대한 거래 가능성이 올해 10월부터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아지네.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업종들을 목표는 2015년도까지 선도 기업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가 중국의 정책이고요. 이게 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 합리화 방안 이런 거네요. 딱 그런 네, 거네요. 네. 예. 그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기축통화 아닐까라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 번 다른 분들 얘기하고. 네. 예. 기축통화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개방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역 결제를 유한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네네. 그러려면 일단 자신과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갑의 입장이 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국의 기업들이 강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네. 강하게 해선 이렇게 키워놔야만 무역 격제를 유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갑의 위치에서 기축통화를 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 개방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 은근히 매우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지금 중국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A주 시장이에요.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이 개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분도 어떻게 하시냐면은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우량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는 것이고 또 지금 A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또 다른 우량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쌍용차랑 같이 했던 상해자동차는 A주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지금 예정인데요. 2014년도 10월 달에 홍콩과 상해를 교차 거래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희 텐센트 같은 게 네. 그 본토에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홍콩 같은 데 네. 그런 거는 막 그 본토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네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그 전반적으로 이 큰 의미는 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듯이 홍콩에만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도 네. 있는 거예요. 좀 아는 척을 해, 이 친구가. 네. 그냥 하나 그냥 주워 들으면 되게 하는 거야. 주워 들은 거 갖고 쓱 이렇게 하면 발 담가줘야지. 그러니까. 그지?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짜증나죠? 현대차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짜증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본토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직접 살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근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열어주겠다가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이니까 외국인의 경우에 지금 홍콩은 홍콩 달러 투자거든요. 네네네. 이완화 지금 아마 지금 언론에 보시면 이완화 예금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A주 같은 경우는 이완화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완화를 투자하는 중국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홍콩에 상장돼 있지 않는 또 다른 좋은 기업들이 당연히 본토에 상장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이 본토에 있거든요. 네. 중국에 우리 하나투어 여행 잘 되면은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A주에 상장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좋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월달 내내는 좀 답보의 상태에 있지만 크게 바라봤을 경우에 결국에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하나 더 열리겠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봤을 땐 유리한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네, 그 전차 10월달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시장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런 진짜 관련된 기업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으려면 중국 주식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에서는 정말 이제 혼자 못한다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이재석 전문가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진짜 컨텐츠 뭐 이제 이런 거나 중국에 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드라마 팔고 해야지 음악 팔고 이게 진짜 이거 물건 팔아갖고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되고. 중국이 형님 어렸을 때는 코티나 이런 거 타고 다니셨잖아요. 피아트 이런 거. 그죠? 1970년도 이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그때 코티나 만들고 이제 코로나 만들고 이럴 때 신진자동차. 전 보지도 못한 신진자동차 이런 거 타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몰라? 뭔 얘기하는 거야? 형님 어렸을 때 그런 거 탔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중국은 태극기 날리는 애가 딱 있잖아, 아마. 1970년도 4월 24일 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 시작할 때 중국은
1970년 4월 24일 날 인공위성 첫 발사를 성공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 마음 먹고 따라오고자 한다면 못 따라올 분야는 없다라는 얘기죠. 중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공위성을 쏜 나라가 뭘. 저는 아까 지금 그 중국에 상장되는 회사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제가 주소 드는 건 상해기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거기서 네. 제일 큰 회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폭스바겐이랑 합작사 이런 거 같은데 그 상장된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상장돼 있어요? 네, 상해 자동차 말씀하시는 네, 상해. 예. 예. 예전에 상해기원이라고 그랬었는데 한자로. 샹하이치처라고 예. 하잖아요. 그게 상장돼 있어요. 이. 네, 네, 네. 저는 그건 무조건 사갈 거예요. 제가 살 수만 있으면 살려면 제가 여기 계좌를 터갖고 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확히 기억하는데 1986년으로 제가 네네. 알거든요. 아까 이제 중국 자동차에 좀 남미에 좀 테스트 들어갔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이미 좀 네, 그거 왜 들어가는 건지 아세요? 왜 들어가는 그럼 마켓 테스팅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 현대 그 포니 엑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어디로 갔냐면 캐나다도 대도시 아니고 조그만 도시 몇 개 들어갔거든요. 네. 그 86년에 이제 처음에 엑셀이 들어갔는데 85년, 86년에 막 눈물 나도 막 그때 그 나온 거 그때 보면은 보니까요. 그때 보면은요. 페인트 떠갖고 막. 이 사람아 딴소리 하지 말고 그때 한국 사람들하고 교포들이요 엄청 눈물 흘립니다.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요 예전에 갔던 사람은 정말 100불밖에 못 갖고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동차 오니까 눈물 흘려요. 감격해 갖고 농담이 아니라 뭐 나중에 뭐 싸다 뭐 싼 차다 이렇게 뭐 폄하하지만 그게 중국 사람들의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그 정말 중국인의 입장에서 그게 자기네 자동차가 중국에 온다 미국에 온다 이거는 눈물이 아니라요. 거기서 빵빠레가 며칠이고 나서 할 일이죠. 저는 상해 기차를 사야겠네. 상해 기차. 네, 그거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그게 가장 많이 앞으로 한 20년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올 주식 중에 하나로. 그런 걸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저희 석자님, 네. 자의하면 안 돼. 네. 자의하면 이분 안 받아줘. 네. 안 돼. 그래서 저희 석자 전문가님. 오늘 이게 다 하신 거예요, 내용? 네, 네. 근데 내용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오늘 하나를 더 배워야 되는데, 아까 네. 대국에서 강국으로. 대구에서 간 거라 안에 아까 그 마지막 화면 있죠, 네. 전문가님. 거기 화 뭐라고 써 있는데, 그 중국이랑 홍콩이랑 교차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후강통이라고 합니다. 그거 좀 적어봐. 후강통 그거. 그게 교차한다는 거야? 네, 네. 후는 이제 상해, 우리가 보통 상해하면 상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응. 상해를 다른 말로 후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샹강이니까, 홍콩이 샹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샹강의 강 해갖고, 후강통. 후강통? 네. 그렇게 통하다. 그러니까 한글말로 후강통 쓰면 무식한 소리 안 내네. 후강통. 네, 이게 정확한 이제 답이죠. 빨리 적어라. 네, 써놨어요. 후강통. 이거는 외워야 돼.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네. 기회 되면 또 한번 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거는 못 물어봤네. 뭐야? 하셨는데 상해 기차 예.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 상해까지는 상해는 있는데 기차로 수강 통호대 지난 시간에 그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때는 모른 척하고 말이야. 자기가 네.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기.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 득볼에서? 득보제 후강통의 상해 기차. 이것만 기억하시면. 에이, 더러운 득보 세상. 오늘 상해 기차만 기억하시면요. 우리 여기 계신 분요 오늘 다 돈 버신 거예요. 상해 기차. 기차? 응. 그럼 앞으로 한 20년 동안 주가 10배 가면 되는 거죠. 뭐. 잘못해서 상해 기아차 이런 거 산다, 이제. 아니. 상해 기차가 제가 알기에는 폭스바겐이 합작했던 회사일 텐데요. 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합작한 회사거든요. 폭스바겐.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요즘은 네. 스타디 안 해갖고 모르겠는데요. 후강통. 그리고 네. 상해기차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레포트 바라보겠는데 하나 못했어요. 오늘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요. KTB 투자증권인데요. 현대유야입니다. 근데 이거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유야는요 제목 자체가요. 네. 그냥 목표주가 상향. 뭐야. 목표주가 상향. 그냥 목표주가 상향이 제목이요? 목표주가 상향인데요. 네. 업종내 탑픽 유지. 예? 네. 그래서 목표주가 28만 원 유지하는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네. 합병 두 회사, 제가 조그만 네, 회사 네. 두 개 합병했다 그랬는데 여기 근데 이 친구도 제가 보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은 못 쓴 거야. 차마 차마 못 쓰고. 못 썼다. 왜냐면 이번에 현대위아에 제가 봤을 때 비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번에는 현대위아는 이번에 그 합병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까라마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정의선 부회장이 발을 담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네. 그 합병 대상이 되는 회사에 지분이 많잖아요. 정의선 부회장이.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현대유에 공식적인 지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 네.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거는 회장님 주식이 됐다. 네. 예, 부회장님 주식이 됐다. 부회장님 주식이죠. 부회장님 주식이 됐다는 거가 아무런 논리적 근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가 해외 생산 투자 늘리면 늘릴수록 돈 버는 건 아니다. 현대자동차 나중에 돈 벌죠. 그렇지만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대자동차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데요. 투자 비용을 받는 애들이 어디냐? 건설회사 들어가죠. 돈 벌죠. 자재 납부하는 데 들어가죠. 거기 설비 까는 애들 들어가죠. 현대위아가 돈을 버는 거죠. 뭐 현대건설도 벌고 다 벌지만 현대위아가 딱 눈에 띄는 거죠. 예전에 그 장옥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김태희가 나와갖고 여인천하였나? 그 김태희 나왔던 게 뭐였죠? 장옥정이었나? 그 장옥정이 바로 이 현대위아네요. 왜? 그 장옥정이 노비였지 않습니까? 장옥정이 보니까 그때 김태희의 연기력 놀라웠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동문이라고 너무 그렇게 빨아주지 말고. 저는 김태희를 연기 못한다고 네네. 대한민국에서 연기 잘한다고 말하는 여자를 네. 본 적이 없어.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다 김태희. 네.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여자들은 김태희 연기 못한다 그래.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반대로 가죠. 김태희는 연기파 배우야. 어쨌든. 근데 그 장옥정이라는 드라마, 장옥정이 이제 노비에서 이제 그 왕의 애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천을 하잖아요. 장옥정이. 에이제렌터가 대박 났나 보네. 네, 뭐 상한가 들어갔나요? 상한가. 한번 볼까요? 네. 8% 올라간다고? 이 정도가. 이 정도가. 두 자리는 조금 가야서, 있어. 두 자리는 가야죠. 두 자리는 가야죠. 두 자리는 가줘야지. 근데 이 뭐냐면, 현대위아도 면천했어. 그게 무슨 얘기야? 현대 반개에서 회장님 주식이 들어갔으니까 면천이 뭐야? 노비를 면한 거죠, 이제. 노비에서, 노비 주식에서 이제 회장님 주식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면천한 주식이다. 나는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했어. 네.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에 걸려. 내가 이제 만약에 현대위아 고발 들어가. 리포터 들었으면 장옥 여인천하 장옥정 현대위아 제목 뽑을 것 같아. 네. 하여튼 저는 하여튼 현대위아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천만 대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했던 상해기차한테 진다 결국. 저는 딴 거 몰라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보잖아요. 네. 잘 모르지만 상해기차의 수익률이 현대차보다 높을 거라는 제가 장담까지 못하지만 한 70% 이상 제가 확신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손목을 잡으면서 밑장 빼기냐 이러면서 내 손모가지를 건다. 이거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네. 나는 이재성님 끌고 들어가는 거지. 나는 재석이 형 말로 듣고 한 거야. 재석이 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토크 배틀 해야 되는데, 제가, 자기가 하도 웃긴 소리 갖고, 바로 넘어갔어. 토크 배틀을 좀 하나 해야 되는데요. 네. 저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 업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히요. 어떤 업종? 완전 말씀드리려고. 네. 그렇죠.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에, 저는 이승원 대표는 상당히 이번 초이노빅스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인기 영업하려고. 근데 저는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건 경제학자가 얘기할 일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훗날 2, 3년 판단할 거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이게요. 제가 그렇죠. 예. 저는 있는 그대로 형님은 받아들여요. 포장을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근데, 네. 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상으로 보이는 걸 보면은요, 네. 육주연속,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육주연속. 아니, 왜냐면요, 지금 보면 중국의 경제지표, 오늘도 미국의 GDP 수정치 나오고, 무슨,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하루가 멀다가 나오죠. 네네. 그 중국 무슨 관심이야, 솔직히. PMI고, 나발이고, HSBC도 있고, 제조업, 비제조업, 유럽의 금리,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그것도 어디서요? KB금융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만 보면 된다. 보이세요? 아파트 가격은 그 KB금융에서 사는 거 맞을 거요? 네. 6주 연속 서울에 아파트가 올라갔고요. 아파트입니다. 주택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뉴스 보면 나랍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전국의 아파트는 8주 연속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요. 누가 다 된다 다 필요 없고 건설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네. 반대로 누가 다 말해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건설주 떨어지게 되는데 6주 연속 올랐어요. 근데 오늘
떨어졌어요. 어저께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동시효과 전부터, 일부 시간부터. 건설주 좀 보셔야 되겠다. 이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관심 보기 좀 통해요, 지금요. 근데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뉴스 때문에. 아, 요즘에는 형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봤자 돈은 이 친구가 벌어. 뭘 돈을 벌어? 내가 버는 게 뭐. 이번에 2만원 날리게 생겼잖아. 아직은 모르죠. 아직 아니, 며칠 남았잖아. 아, 토비스가 오늘 아침에 3% 올라갔고 내가 속으로, 이거 딱 10%만 하루에 콜라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밀리대요, 오늘. 아. 토비스는 그냥 갖다 버려야 돼, 지금은. 근데 아니, 보면, 네. 이래서 아파트 가격 보면은요, 제일 네. 보셔야 될 게요, 딱 세 주식이 있어요. 네네. 어찌되었건 간에 주도주는 아니 쪽팔리지만 현대산업,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주식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경제지표 그냥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네. 지금 딱 아파트 가격 매주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네. 네, 그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근데 보면 지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뭐 비판적 뭐 그 대출 늘린다, 가계 대출 이런 거는 제가 이 부분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나라님들이 걱정할 일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5대 시중은행에 대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3주째? 왜 네. 늘어나겠어요? 뭐 돈 받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땡겨 어떻게든 네.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찌되었건 간에 부동산인 게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이번 올랐다고 떨어질 거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얘기고 지금 현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봐두셔야 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그런 적이 많아요. 한 6조 올라서 훅 떨어진 적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보셔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생활비로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생활비로 쓰이건, 뭐 부동산으로 쓰이건 간에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한 효과는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근데 뭐 중기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또 하나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요? 페이스북에서 게임 서비스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그것 때문에 NHN 엔터 걱정했다 그랬잖아. 네, 그것 때문에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호재입니다. 이게. 호재? X 아니야? 왜 X가 아니라 왜 호재냐면 한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국내에 있는 게임들은 다 뭘 받아야 됩니까? 영등이에서 지금 이제 그 게임에서 등급을 받아야 되죠. 그죠? 다 등급, 뭐 19세 뭐 하냐, 뭐 아니면은 이건 되냐 안 되냐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 나라님이 바쁘셔.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해? 그거 뭐 하는데, 근데 이걸 진짜? 등급을 모르지? 심의를 그 나라가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협회? 위원회, 협회 이런 데서 해주는 거예요. 돈 받아? 받죠, 돈 받죠. 글로 갑시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동안에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등급 없이 그냥 막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웹사이트인데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게임 업체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NHN. 오바마 형님이 한마디 하면 다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국내 법에 따라야 줘야 되니까. 유튜브는 뭐 중국에서 왜 안 돼요? 중국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돼야지.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이상한데? 그잖아요. 확실한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업종에게는 쉽지 않은데? 호재성 재료에 대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NHN 엔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소셜 카지노가 미국에서는 이제 카지노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자기 말이 맞네. 자문지주님이 영등인가 남산에 있다네. 네네. 자기 말이 맞는 거로 갑시다. 그래서 미국은 이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입니다. 국내는 불법이죠. 국내는 불법이기 때문에 서버 옮겨다니면서 하고 돈 벌어갖고 그 밭에다 파먹고 5만 원 그만 이 짓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NHN 엔터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 이랬던 보드 게임에 대한 파일을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서 되찾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안 된다라는 거 한다라면 NHN 엔터에게도 일단은 호재성 재료로 봐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네네. KT 뮤직 한번 그 종목 뉴스 한번 봐주세요. 네. 이거 요즘 먹히나 봐요, 제가요. 네. KT 이거 상발이 들어갔네? KT 뮤직 종목 뉴스 들어보세요. 네네. 거기서 8월 22일자 네네. 머니투데이 한번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죠? 8월 22일. 음원주. 네. 들어보세요. 네. 종목 뉴스. 종목 뉴스 8월 들어갔더니 20일 머니투데이 빨. 네. 같이 좀 봐주세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한번 잡겠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1조
뜬 음원주. 아니 8월 22일 거 8월 22일 거잖아요. 머니투데이. 중남미 고혈압 시장을 잡으라 보령제약 하나부 기대. 어디 있는가요? 8월 20일. 8월 22일이에요. 22일. 거기 있잖아. 아, 저 밑에 거기 좀 예. 내용을 봐, 내용을, 이 사람아. 내용을. 예. 그 밑에 이 밖에. 예. 좀 읽어봐, 큰 소리로. 아, 이 밖에 2학년 전문의하는 KT뮤직이 조사해야겠네. 자기는 뭐 얘기했어, 그때? 예. NHN 엔터. 주가 떨어졌죠? 예. NHN 엔터 떨어졌나요? 모르지. 올랐죠? 올랐어 말고. 자기 잘났다. 이게 농담이고요. 제가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농담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네. 3주 전부터 한번 제가 머니글 글 쓴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실 요번 주에도 쓴 거 있는데, 요번 주에는 좀 이런 말은 또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아, 떨어졌네. NHN 엔터.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음. 예, 이런 말 하면 좀 자꾸 웃는데, 이성근 대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쿡쿡 쳐요. 형님, 그런 얘기 좀 쪽팔리게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볼 때. 주식이 잘 안 될 때 눈을 감아보세요. 졸려요. 그러니까 9시 넘어서 눈 감으면 불법이죠. 네. 잠드니까. 눈을 감고 시장을 쫙 보시면요. 세상을 보시면 세상이 바뀌는 걸 보시라는 얘기죠. 네. 바뀌시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요. 207088인데요. 2071로 봐갖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저는 2070에서요. 업 가겠습니다. 업. 저는 뭐 다운, 잠시만. 20 다운. 저는 2070에 업 가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너무 싸요. 저는 2100, 요번 주에 가보는 걸로 계속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업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변함없이 저희가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가겠고, 잊지 마세요. 목요일 날 꼭 또 오셔야 돼요, 목요일 날. 롯데 칠성 궁금하신 분들이요. 네. 음주 문화에 궁금하신 분들. 그죠? 각종 네네. 먹자, 이런 거. 창업 전문가의 트렌디한 거. 요즘 트렌드가 강한 게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분 저희가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김동호입니다. 이번 채널K 교육방송에서는 내 맘대로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1일차에는 시장별 매매 대응, 2일차에는 시장 분석 실전 매매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잘못된 투자 습관, 확실한 매매 원칙이 없으시다고요?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장, 나만의 투자 원칙, 매매 기법, 종목 분석까지 확실한 투자 지표를 제시하겠습니다. 8월 25일, 26일 양 이틀 동안 진행되는 더 전문가 에듀라이브 김동화의 내 맘대로 시장 분석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은 올바른 매매 방법을 배워볼